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영태 교수입니다. 목차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사례로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사전에서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봤을 때 맵시가 좋다거나 또는 깔끔하다거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고급이다, 또 컴퓨터로 조정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스마트 산업의 트렌드를 우리가 구글 트렌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매년 이 스마트 산업의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 트렌드 웹 검색을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전성기였던 2010년, 2011년에 매우 그 검색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차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역사와 현재 진행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조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방향을 설계를 하고 민간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자동차, 기계 설비 등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민관이 활발하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민생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재흥전략 2015라는 걸 통해서 처음 제시를 했었고 로봇 기술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복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 정부 중심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세부 추진 전략은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스마트 공장이죠.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 공유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 친화 공간을 구축을 하여 지역 맞춤형의 정주시설을 제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미래형 신기술로 구성을 해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크게 우리가 제조혁신과 3단 고부가 가치화로 나누어서 개별 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고 혁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 그리고 인력 양성 전략 등이 세부 추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게 되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키워드는 첫 번째는 5G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무엇보다도 근로자 친화 공간, 워커 프렌들리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 3단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관련 국내 기술 동향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하면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된 사회로 가는 거였고, 2차 산업혁명은 산업 성장기입니다. 모터, 전화, 내연기관 이런 걸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3차 산업혁명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주로 우리가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생각하죠.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것들을 모두 융합한 그런 산업혁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주요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신제조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술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멘스가 있습니다. 지멘스가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가장 먼저 앞서간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멘스는 광업이나 항공, 에너지, 자동차, 제조 이런 걸 포함한 산업 전반적인 모든 곳에 다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런 지멘스의 공장들에 다 도입이 되었고, 시범적인 그런 스마트 팩토리도 지멘스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으로 대표되는 AB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회사고요. 이 ABB라는 회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E라든지 GE는 3D 프린팅을 거의 처음 상용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떴죠. 엔비디아입니다. 그 그래픽 카드로 대표되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뜨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업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퀄컴, IBM, 구글, 아마존 다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유명한 테슬라 같은 기업도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가 태양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미래 기술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선도적으로 가져가는 회사 중에 다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고요. 저희 학교에도 다소 시스템에서 구축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설들이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2023년, 2022년까지 이제 10개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정된 곳이 창원과 경남 창원과 경기 반월 시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의 디지털 기반의 기계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 시뮬레이션 센터, 그 다음에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산업단지를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3단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였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은 전국 국내 최대 뿌리 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린화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뿌리 산업 중심의 데이터 종합 지원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뿌리 기업의 어떤 제조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만드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해에 추가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인천 남동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 다음 경북 구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 산업단지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죠. 소부장 및 바이오 헬스 신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에서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솔루션 지원으로 유사업종에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북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디지털 기반 기계산업 중심의 글로벌 3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방형, 양방향 산단,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 그리고 스마트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산업단지를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산업단지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성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세한 기업들이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주력 산업을 하고 있는 영세 기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광주 첨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유치를 해서 이를 이끌어 나가는 산업단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의 아리백 프리존 적용 모델을 정립해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제조 플랫폼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남 여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전남 여수는 화학산업 중심의 그런 산업단지이고요. 고기능의 정밀화학 소재 부품 산업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폐플라스틱이나 폐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순환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그래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정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주 주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그 화학산업 중심의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지금 여러 곳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지정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글로벌 친환경 첨단 산업 거점 기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산업 발전과 다르게 매우 특이합니다. 단시간에 급격한 산업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 성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가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수십 개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산업단지 기반의 산업이 발전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개별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공장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전체를 스마트 그린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겠고, 이러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모델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산업이고 굴뚝산업이고 그리고 저효율을 가지고 있고 사고도 많고 청년층이 기피하고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산업단지를 변모하게 되면 첨단 신산업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탄소, 저탄소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이 키워드가 되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인재가 유입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바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산업과 공간과 사람에 대해서 각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첨단 기술이 도입된 그런 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도하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첨단 산단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면 산업단지의 효과가 더 생길 것이고요. 공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저탄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탄소 발생이 적게 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자립화,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산업단지 내에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 그래서 전력을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청년들이 가고 싶은 산업단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산업이 유치가 되면 일자리가 유치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7개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추가로 3개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을 포함해서 총 전국에 10개 산업단지가 현재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산업단지들은 기존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뭐 10군데가 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나노융합이라는 산업을 특화시켜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구축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드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신규 산업단지들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밀양 지역에 있는 나노융합 산업단지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국가산단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10개의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담당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신규 국가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 공간, 사람의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때 첨단 신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안전이 고려된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살기 좋은 환경이 생기면서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산업단지를 앞으로 만드는 신규 산업단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평균 기온이 매년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RE100이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가 생기고 소비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위원회 2030 감축 목표를 40%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이 목표를 조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최종적으로 2050년에 넷제로를 하겠다라고는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국토부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가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10개가 지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신규 조성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대구 율화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전주의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두 군데가 시범산단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이 예비 지정으로 돼서 이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먼저 신규 조성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전략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고 밀양에 건립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범 지역이 아닌 실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승인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승인이 되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건설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들어가야 될 산업단지 모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모델의 필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스마트와 그린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스마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스마트 그린 산단에 들어가는 팩토리, 공장은 전부 스마트 팩토리로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서 움직이는 물류는 스마트 물류를 거치도록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가 있어서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또 산업단지 전체에 에너지 자립화 등을 포함한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킹 프렌들리한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 이 5가지가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G 네트워크가 깔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최종적인 목표는 10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녁에는 저장을 했다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낮에는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서 쓰도록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ESS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규 산단에 꼭 들어가야 될, 신규 스마트 그린 산단에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먼저 나노 융합 컨트롤 센터입니다. 이 컨트롤 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 내에 에너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분배를 하고 사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FEMS라고 하는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공장 내에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걸 전체를 산업단지 내 전체를 에너지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근로자의 안전관리도 포함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 보안, 물류 관리 이런 것들도 모두 컨트롤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FEMS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자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에너지 정보 수집을 해서 공장 설비의 에너지 소비, 성능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전체 공장을 가동하고 운전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FEMS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링된 시간에 대해서 모니터링된 에너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FEMS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공장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산업단지화되어 있는 곳은 산업단지 전체에서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산업단지 전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를 예측을 하고 산업단지 전체 에너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다. FEMS 같은 경우 이제 공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한 기업이 자기 기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전체에서 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산업단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물류입니다. 물류는 산업단지 내 물류가 있고 산업단지 외 물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주변에 창원, 울산, 김해,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경산, 멀리는 구미, 포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중심에 밀양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아주 이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산업단지하고 잘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물류 보급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양에서 생산되는 나노 융합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한다 그러면 울산으로 갈 수도 있고 김해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철강 소재에 적용되는 나노 기술이다 라고 하면 포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물류 보급의 전략적 지리적으로 매우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단지 내의 물류를 스마트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물류 이동 자체는 AGV 또는 AMR과 같은 무인 로봇이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는 스마트 웨어하우스가 꼭 산업단지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능을 생각을 좀 해보면 밀양의 나노융합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연합을 해서 융복합 신규 산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이제 창원은 이미 이제 스마트 산단 사업이 한참 진행이 돼서 많은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조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시범 공장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창원과 연계를 해서 밀양의 어떤 산업의 특징을 같이 융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나노 마이크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전략, 나노 융합 소재를 만들어내는 전략, 그 다음에 나노 마이크로 가공 기술을 도입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융복합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이제 신산업이 충분히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스마트 산업 단지라고 하면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에너지 자립화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에너지 효율화가 되겠는데, 에너지 자립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산업단지 내에서 소비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공장은 지붕형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광 기술이 중요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태양광, 솔라셀 패널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밀양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산업 폐기물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저공해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에너지를 고효율로 순환시키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ESS가 구축이 됩니다.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ESS가 구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규 스마트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형 에너지 자립 모델로
외국 사례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펠트하임 지역에는 전기와 난방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바이오가스 공장이 건립이 돼서 이곳에서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인 솔라파크가 조성이 돼서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이 마을의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가 구현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오스트리아 귀싱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곳은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설립이 돼서 나무, 폐식용유,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삼소섬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곳도 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곳이고요.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삼소섬에서 에너지 자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 덴마크 삼소섬을 모델링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가파도인가요? 네, 그 섬이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보베르테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도 태양광 단지를 통해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슈가 바로 아리백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캠페인인데 세계적 기업들이 아리백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죠. 유명한 기업들이 이 아리백을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업에 공급을 하는 1차 벤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전부 아리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이런 에너지만 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다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선언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아리백에 동참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태양광 패널이겠죠. 태양광 패널을 스마트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모든 공장의 외벽에 다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국전력이라는 유일한 회사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하고 송전하고 다 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우물에 전기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 에너지에서 나온 건지 화력 에너지에서 나온 건지 태양광 에너지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에너지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구매 제도 같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정책적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ESS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죠. 그 다음 이제 에너지와 다르게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스마트 그린 산단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아이템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전체를 가상 공간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게 하면 실제 공간에서도 움직이고, 실제 공간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가상 공간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먼저 가상 공간에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먼저 가상 공간에서 판단한 다음에 실제 공간에 건물을 짓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도시 전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산업단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단지 전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서 어떤 가상 공간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LX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이런 산업단지 디지털 트윈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돼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 우선 가상 공간에 이 산업단지를 넣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재밌는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산업단지가 좋아지고 발전이 되어도 사람이 있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밀양의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산단을 소개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밀양의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산단은 2023년 4월에 지정이 된 상황이고요. 어떤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업단지는 전선이 지상에 없습니다. 모두 지중화, 그래서 지하에 전선이 다 깔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센터,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센터가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가 도입이 되고, 전체 친환경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ESS를 통해서 어떤 열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열과 산업단지 내에서 생기는 어떤 폐열을 활용하는 폐열 활용 순환 시스템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해서 이용하기 위한 분석 지원 센터가 도입이 되고,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 지붕형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기본적으로 모든 공장은 스마트 공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이 스마트 그린 산단 내에 실행이 되면서 구축하는 단계에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제 밀양에 건립되고 있는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